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어김없이 새로운 목표들을 다짐하곤 하죠. 오늘은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더 나은 날을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다짐에도 불구하고 포근한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마트폰 화면만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잠시도 쉬지 못하고 늘 무언가를 갈구하며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건 또 왜일까요?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 본능이 사실은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은밀하고도 치열한 전쟁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작심삼일의 좌절감이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듯한 번아웃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랍니다.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 온 우리 뇌의 복잡한 작동 방식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죠. 마치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엔진처럼 뇌 역시 특정한 규칙과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비밀스러운 메커니즘을 파헤쳐 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때로는 한없이 게을러지고 때로는 멈출 수 없는 야망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 속에서 야망과 게으름이 어떻게 생겨나고 작동하는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까요? 야망과 게으름은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정교하게 조절되는 본능적인 작용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뇌 속에는 마치 쾌락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처럼 새로운 보상과 성취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설계된 보상 회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회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혹은 작은 성공이라도 맛보았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과 만족감은 바로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만들어지는 감정들입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더 해봐, 더 얻을 수 있어 라고 속삭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성과를 추구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뇌에는 이처럼 활기찬 탐험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시에 현명한 지휘관처럼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려는 본능도 존재하죠. 바로 전전두엽이라는 영역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곳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계획,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실행 기능을 관장합니다. 전전두엽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는 경향도 강하답니다. 여기서 바로 게으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게으름을 나태하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사실 뇌의 관점에서 볼 때 게으름은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지극히 합리적인 에너지 효율 전략인 셈이죠. 즉, 우리 뇌는 새로운 보상을 추구하며 에너지를 쓰려는 야망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으려는 게으름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본능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저울 위에 두 개의 접시가 놓인 것처럼 말이죠. 한쪽 접시에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도파민의 유혹이, 다른 한쪽 접시에는 편안함과 에너지 절약을 외치는 뇌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본능은 때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순간에도, 혹은 밤늦게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에도, 우리 뇌 속에서는 이 두 본능의 은밀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게으름이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뇌의 깊은 전략이라는 사실, 조금은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뇌는 새로운 보상을 추구하며 에너지를 쓰려는 야망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으려는 게으름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본능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점,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치 저울 위에 두 개의 접시가 놓인 것처럼 말이죠. 한쪽 접시에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도파민의 유혹이, 다른 한쪽 접시에는 편안함과 에너지 절약을 외치는 뇌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본능은 때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처럼 상반된 두 본능이 과연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수백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세상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죠. 냉장고도, 편의점도 없던 시절, 식량을 구하는 일 자체가 고된 노동이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뇌는 생존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 아주 영리한 전략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전략이죠. 당장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작정 움직이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위험을 감수하며 사냥에 나서는 대신 안전한 동굴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비축하는 것을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겼을 겁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단순히 나태함이 아니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에너지를 아껴 생존 확률을 높이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마치 고대 인류가 식량 부족에 대비해 지방을 축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단순히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사냥터를 찾아 나서고 새로운 도구를 발명하며 무리 속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 했었죠. 이런 야망은 바로 종족의 번성과 문명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누가 더 많은 사냥감을 잡고 누가 더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는지에 따라 개인의 생존은 물론 부족 전체의 안위가 달려 있었으니까요. 한정된 자원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욕구, 즉 더 높은 보상을 추구하는 뇌의 도파민 회로는 인류가 농경사회를 일구고 거대한 문명을 건설하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게 만든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게으름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패였다면 야망은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창과 같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처럼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상반된 본능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발현하며 인류를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두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뇌는 여전히 수백만 년 전의 생존 모드를 간직하고 있는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 오래된 본능들은 때로 혼란을 겪기도 한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성과를 요구하는 강력한 압력 속에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잘해야 한다는 메시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스마트폰 속 즉각적인 즐거움은 게으름이라는 또 다른 본능을 자극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뇌는 새로운 보상을 쫓아 열심히 달려가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익숙하고 편안한 디지털 세계에 안주하며 에너지를 아끼려 하는 것이죠. 이런 환경은 종종 우리를 번아웃이라는 깊은 피로감에 빠뜨리거나 어떤 노력도 소용없다는 학습된 무기력에 갇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뇌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지만 본능적인 회로가 과부하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래된 컴퓨터가 최신 프로그램을 돌리다 멈춰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는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적 환경이 우리의 뇌 작동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시가 아닐까요?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야망과 게으름이라는 두 본능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야망과 게으름이라는 두 본능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다양한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딜레마는 과연 개인의 나태함이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에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이 너무나 복잡하죠. 수백만 년간 진화해온 우리 뇌의 복잡한 작동 방식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우리를 몰아붙이는 현대의 사회의 압력이 만나 빚어내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 뇌는 본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을 피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요.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끝없는 성장과 생산성,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더 나은 위치에 도달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마치 조용한 숲속 생활에 익숙한 새에게 갑자기 번잡한 도시의 빌딩 숲에서 끊임없이 노래하고 춤추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은
우리 뇌의 민감한 보상 시스템을 교란시키기도 하지요. 과거에는 생존의 필수적인 먹이나 안전을 확보했을 때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이 분비되어 강렬한 성취감을 느끼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화려한 삶을 보며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고 그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친구의 근사한 여행 사진 한 장, 동료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소식 하나에도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즉 FOMO, Fear of Missing Out를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 불안감은 뇌에게 더 노력해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며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모하다가 결국 번아웃이라는 극한의 상태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번아웃은 단순히 피곤한 감정을 넘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죠. 한때는 열정적으로 몰두했던 일조차도 흥미를 잃고 마치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뇌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는 일종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뇌의 본능적인 방어기제인 셈이죠. 반면에 어떤 이들은 목표를 세우는 데는 능숙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순간 게으름이라는 강력한 본능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새해마다 다이어트를 다짐하고 운동 계획을 세우지만 며칠 못 가 내일부터를 외치며 따뜻한 침대 속으로 다시 파고드는 모습,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작심삼일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이는 우리 뇌가 장기적인 보상보다는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따뜻한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쾌락이니까요. 우리 뇌는 현재의 작은 행복과 미래의 큰 보상 사이에서 늘 저울질을 하는 복잡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현대 사회의 복잡한 요구와 우리 뇌의 고유한 작동 방식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 한 장을 들고 최첨단 도시를 헤매는 여행자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뇌는 본래 생존과 번식이라는 원시적인 목표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원시적인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목표들을 요구하고 있지요.